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의 정신건강 질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광림교회가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며 그간의 기록을 담은 스토리북을 발간했습니다. 환갑에 학사모를 쓴 만학도가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2023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세계 선교주의를 맞아 총회장 목회서신을 발표하며 선교를 위해 다시 한번 결단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무력감, 번아웃 증후군을 아십니까? 번아웃 증후군은 과도한 업무량과 학업으로부터 오는 극도의 피로감으로 직무나 생활에서 오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을 뜻합니다. 이런 불안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우울증 환자가 지난해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건강 적신호로 여겨지는 우울증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지 전문가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울증 환자 수 100만 시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 수가 2017년 약 69만 명에서 2021년에는 약 93만 명으로 35.1% 급증했고 22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턱이 낮아진 그런 경향도 있고요. 현대인들이 외로워서 그렇다.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까 하니까 불안한 거고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면 우울한 거예요. 갈수록 우울 불안 증상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로 외로움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박희정 원장은 삶 속에서 자극적인 요소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IT 기기의 과다한 사용, 스마트폰, 영상을 끊임없이 보고 있는데 뇌파가 이제 더 많이 흥분하고 이런 변화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수시간씩 누적이 되면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그다음에 감정 조절에도 취약해지고 불안, 우울,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국제신학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기도 한 박 원장은 기독교인의 정신건강 질환 예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늘 교회에서 강조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잘 지키는 것. 말씀을 보면 놀라운 호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즉각적이고 약으로 아무리 해도 조절이 되지 않던 심각한 자해 충동이라던가 믿지 않는 애들은 나중에 그 신앙적인 방법들을 동원을 해보면 치료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짧게라도 매일 나의 연약한 부분을 성령님께 고백한다면 즉각적인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인 서울 광림교회는 지난해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광림교회는 이를 기념하며 그동안의 역사를 담은 스토리북 광림교회 70년 그 불꽃 같은 이야기를 발간했는데요.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 사역들과 국내외를 펼친 선교 활동까지 광림교회가 걸어온 불꽃 같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3년 서울의 한 사찰터에서 드린 예배를 시작으로 세계 최대 감리교회로 성장한 서울 광림교회. 한국교회 부흥의 살아있는 역사인 광림교회가 그간의 발자취를 담은 스토리북을 발간했습니다. 광림교회 70년 그 불꽃 같은 이야기는 한국감리교회와 더불어 광림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움, 비움, 채움, 나눔, 다움 등 총 5가지 테마로 나눠 사진과 함께 풀어냈습니다. 한국감리교회의 역사로 시작하는 스토리북은 자기 비움이란 목회 철학으로 지금의 광림교회를 일궈낸 고 김선도 목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존재 근원자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꿀 때에 거기에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에 창조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활용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스토리북에는 부흥의 원동력이 됐던 속회와 선교회를 비롯해 직접 운영하는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등 선교 공동체로 발전해온 광림교회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기 쉬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루어져
한국교회 역사집에 새로운 방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없이 불가능했다며 광림교회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느끼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은석입니다. 환갑의 나이로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 상담학 졸업장을 받은 권사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배움의 때를 놓쳤다는 원망이 이젠 주님 안에서 희망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했는데요. 가슴 벅찬 백석대학교 2023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 현장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 학생들 틈에 학사모를 쓴 만학도 권사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살아가기 바빠 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하지 못한 허은진 씨입니다. 20대부터 30년간 다녔던 직장을 은퇴하며 기독교 상담학 공부를 시작했고 환갑의 나이에 드디어 학사모를 썼습니다. 졸업 후에는 상담대학원 석사과정에 도전한다며 기뻐했습니다. 배움에는 때가 있다고.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때는 신체적인 나이인 것 같은데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때인 것 같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때 용기를 한번 내어보십시오. 백석대학교가 2023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학부 졸업생 2,200여 명과 석박사 300여 명 등 총 2,600여 명과 실천신학대학원 ATA 과정 50여 명이 함께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장종현 총장은 훈사를 통해 어떤 길을 걸어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굳센 사람이 되어달라 당부했습니다. 희생과 봉사로 이웃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한 도전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졸업생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예붓으로 서양화를 그리는 독특한 화풍의 정창기 화백도 이날 졸업식에 함께해 명예미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김진범 총회장은 설교를 전하며 졸업생들의 미래를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아들, 딸로 삼았습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부 생활을 마친 2천여 명의 졸업생들에겐 교정 밖에서 펼쳐질 또 다른 복음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의사들의 집단행동 분위기와 관련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의사수급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의료계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의료계 집단 반발로 미뤄져 왔을 뿐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교총은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건 의료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세계 선교주의를 맞아 총회장 목회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통합총회는 매년 2월 셋째 주일을 세계 선교주일로 정하고 세계 선교 사역 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희식 총회장은 코로나 대유행, 침략 전쟁, 기후위기 등 전례 없는 글로벌 위기를 맞아 세계 선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계 선교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는 데 앞장서는 복음적 에큐메니컬 선교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통합총회는 현재 총 1,526명의 총회 파송 선교사를 91개국에 파송하며 현지 교단들과 협력해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 특례시가 주기철 목사의 일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가 전시관을 14일 개관했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주기철 목사 순교 80주년을 맞아 생가를 복원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주 목사의 모습을 재현한 시청각 자료를 담은 전시관을 주기철 목사가 생전에 지냈던 한옥 형태의 생가 일동으로 구성됐으며 예장통합 경남노회에서 사업비 등을 기부하며 생가 복원이 완료됐습니다.
이날 개관식엔 홍남표 창원 특례시장과 통합총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시민들이 주기철 목사의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숭고한 정신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래교육전략연구소가 챗GPT 시대를 대비하는 2024 목회 패러다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주 샘물교회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챗GPT를 활용한 목회 방안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학 박사인 마상욱 목사는 인공지능 시대에 챗GPT를 목회 도구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중세가 넘어서 인쇄술이 발달하고 거기서 성경을 우리가 인쇄해냈듯이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새로운 도구를 만난 기분입니다.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목회 빛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챗GPT를 활용한 설교, 상담, 교육, 강의, 교재 제작 등 다양한 목회 컨설팅 방법의 노하우를 제공했습니다. 일본 요한 동경교회에서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 프로그램인 어나더 레벨이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진행됐습니다. 요한 동경교회는 현지 한인교회 중 가장 큰 공동체로 한국가족보건협회와 에이랩 아카데미가 주최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어나더 레벨에선 음란물 등으로 건전한 성가치관이 무너진 현실을 짚고 혼전, 순결 등 청소년 이성 교제의 성경적 가이드라인과 동성애 등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성오염 예방 대책을 다뤘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한국가정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일본 열도에 정통 기독교 성교육이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나더 레벨은 국내외에서 연령대에 맞춰 진행되는 성경적 성가치관을 교육해주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런던, 필리핀, 베트남, 이스라엘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 추진에 전공의 사직이 잇따르고 일부 의대는 동맹 휴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들의 전면적 집단 행동은 벌어질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습니다. 1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대전 성모병원의 한 의사는 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1년간 동맹 휴학을 결의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투쟁 일정을 마련한다는 대한의사협회 측에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지난 10년간 20대 의사 비중은 절반으로 줄었고 65세 이상 고령 의사는 2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4일 신형 대한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해상 국경선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며 적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분쇄할 방도를 제시했다고 15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도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이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쪽 국경선은 그간 북한 보도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표현입니다. 새로운 국경선 선포 후 NLL 부근에서 이뤄지는 한국의 중국 어선 단속 등에 대해 북한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이 지금껏 외교 관계가 없었던 쿠바와 전격적으로 수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한국과 쿠바는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외교부는 쿠바와 수교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함께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의 지난해 GDP 성장률은 1.4%로 일본이 한국보다 0.5%포인트 높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낮은 상황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다만 올해는 한국이 다시 일본을 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지난달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실제 GDP 성장률은 2.3%, 일본은 0.9%로 각각 전망했습니다. 한일 경제 성장률 역전에 대한 원인으론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성, 경제력 저하가 지목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분석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시간으로 14일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현 국방부 장관 프라보오 수비안토 후보가 승리 선언을 위해 무대에 오릅니다. 퀵카운트로 불리는 표본 개표 결과 프라보오 후보는 6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해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 500만 유권자의 선택이 하루 만에 결정돼 세계 최대 1일 선거로 불립니다. 그래서 표본 집계 방식을 통해 잠정 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공식적인 선거 결과는 한 달 넘게 개표를 진행한 뒤 확정합니다. 현지 언론들도 이 표본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프라보오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선 1차 투표에서 득표율이 50%를 넘고 전국 38개 주 중 과반에서 20% 이상 득표하면 결선 투표 없이 대통령이 확정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유럽과 미국 등에 동결돼 있는 러시아의 자산을 몰수하는 문제에 대해 유럽 지도자들과 최근 논의했다고 현지 시간 14일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동결 중인 러시아 자산을 대우크라이나 지원에 쓰기 위해 잠재적 이익과 리스크 최소화 방안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 약 3천억 달러, 한화로 약 401조 원 상당의 러시아 정부 자산이 동결돼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구체적인 시간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인 오는 24일까지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당국의 중국 어선 퇴거 조치로 중국 어민이 사망했다며 대만의 진상규명과 유사사건 재발 방지도 요구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14일 오후 푸젠성의 어선 한 척이 진먼 해역에서 대만에 의해 쫓겨났고 배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바다에 빠져 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 주펑렌 대변인은 대만이 즉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망한 어민의 가족에 대한 적절한 사후 조치에 협조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약 100만 명의 군중이 모인 미국 프로풋볼 NFL 슈퍼볼 우승팀의 축하 행사 현장에서 총격이 벌어져 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유니언역 앞에서 슈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와 무대 행사가 끝난 직후 행사장의 서쪽 주차장 건물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총 22명이 총에 맞아 1명이 숨졌고 2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총기를 지니고 있던 총격 용의자 3명을 체포하고 무기를 회수했습니다. 용의자 3명의 관계나 총격이 벌어진 과정,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내일은 다시 하늘이 맑게 개겠지만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젖은 도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과 비가 내린 곳에서는 모두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반짝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영하권 추위와 고온 현상이 번갈아 나타나는 만큼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7도, 남부지방은 광주와 제주 11도, 대구와 부산 10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을 위한 의사들의 대규모 파업 우려에 교계에서도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달라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가 조속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